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런 때일수록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좀 재미나고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꼭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365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미증시 훈풍과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것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날 미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오르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이러했던 시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물론 시장 방향성이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 증시, 바로 전일장의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잘 보시면 3대 지수가 전부 다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북한발 이슈가 약간씩 완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안이 나왔지만 이 대북 제재안이 그렇게 강한 제재안이 아니라 조금 완화돼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북한이 그렇게 특별한 리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지수가 올라왔다고 모든 업종들, 모든 종목들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지수를 이끌어가는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IT주죠. 자, 지금 실제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런 IT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 기업까지 나란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지수는 IT주가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IT주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반적인 흐름을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수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매도를 잡아주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기아차나 현대중공업 또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있는 기업들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는 중국하고의 이런 양국 간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투기적인 매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일 매수를 잡아주면 그 다음 날은 항상 매도를 잡아주고요.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이 하방으로 시장을 한 번은 내려주겠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변동이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주고 있는지 잘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라는 건 지금 IT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를 뒤이어서 IT 기업들이 갈 건데 바로 코스닥 중소형 기업 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거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시장 방향성만 잘 따라가시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 보기 참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IT주가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투기적인 매매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착된 특징주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9종목이나 이렇게 포착이 돼 있는데요.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유니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크 요즘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가 정말 대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크가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좀 포착과 연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뒤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에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들 중에서 그만큼 수급이 뒤따라와주는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니크가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 이슈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수소차가 항상 뒤따라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책 과제를 선정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현대차 개발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가 국책 과제를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개발에 힘을 쏟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또는 관련된 관계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이슈가 부각될수록 점점 이 수소차하고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검색기에 상당히 많이 좀 포착이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인 유니크부터 한번 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9월 4일, 바로 지난주 첫날이죠. 지난주 첫날에 상한가로 이렇게 좀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121선의 지지를 받은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급반등 패턴들이 이렇게 상한가 또는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량 없는 눌림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 첫 번째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감소를 하면서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다가 앞전에 매수자들이 이탈이 안 나온다라면 재차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눌림 이후에 급반등 패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우리 영어에 이제 대문자 N자형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오늘 장이 이렇게 좀 급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패턴이었는데 정확하게 그런 거를 검색기에서 좀 포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분봉상 이 종목을 열어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어느 구간대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냥 올라간다고 무작정 잡는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윗꼬리를 달아줬으면 아마 여러분들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때 어느 구간대에서 포착을 해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검색기에 좀 포착된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 오늘 시가가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하면서 출발이 됐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대로 매수 체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가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올 때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 대비해서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눌림목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점, 그리고 재차 상승을 노릴 때 보통 연속적으로 대량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바로 매수자들이 연속적으로 같이 따라서 붙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힘이 상당히 센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셀 때요, 직전의 전고점, 결국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매물대를 뚫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자, 매물대를 뚫는다는 건 그만큼 매수자들이 상당히 세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런 자리를
단타 또는 스캘핑 하실 때 포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검색기에도 이 구간대에서 포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요 자리에서 이 종목을 좀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하고 관점으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직전 지지라인 형성하고 이 지지라인 대에서 박스권 이탈이 안 나온다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홀딩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장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장중에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매수 구간만 정확하게 지켜보신다면 아마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니크 오늘 급반등 나올 만한 패턴이었는데 어느 지점을 공략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니크 이전에 포착된 코오롱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소차 관련주죠. 네, 오늘 코오롱 머티리얼은 수소차 핵심 부품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또 포착과 연관이 있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은 진짜 뭐 유니크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숫자만 붙었어도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좀 테마성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IT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들이 수소차 테마가 이렇게 붙어줬었죠. 아무래도 우리 최근 시장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벤츠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실제로 지금 세계 5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 벤츠가 앞으로 수소차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물려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급반등 나오는 모습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0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뭐 우리나라에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로 뭐 독일에서도 수소차 충전소를 400개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슈에 부합했던 종목이다. 뭐 코오롱 머티리얼즈 말고도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기에는 좀 상당히 많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알겠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전일장 대비해서 상당히 뭐 갭상승을 한 부분이라 보통 이제 전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갭상승을 하면 보통은 이제 뭐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음봉으로 밀리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테마의 힘에 의해서 상승이 좀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갭상승했다고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시가 대비해서 일단은 시가 개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보통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과거에 혼자 전업 투자를 할 때 10년 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데 그냥 일단은 매수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앞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 이 구간대에선 보통 차익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쵸? 보통은 주가가 하방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종목이 급등할 때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칙적인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상승할 때 잡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눌림목을 일단은 지켜보자. 자, 이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정확하게 앞전 첫 번째 상승폭 대비해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횡보를 하다가 전 고점, 앞전 첫 번째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이 지점, 정확하게 거래량이 동반된 이 상승 지점을 매수 자리로 공략을 해라. 정확하게 일단은 검색기에도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로 포착이 됐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이 추세적으로 보면은 오늘장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 달려주면서 좀 이렇게 내 계좌에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수소차 충전소 이거 증설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면서 오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포착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화학주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인데요. 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주가를 상승을 했었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2017년 2월 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의 관심주로 공개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죠? LNF라는 종목입니다. 네, 전기차의 정말 핵심주고 전기차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LNF가 현재 지금 2월 달 대비해서 벌써 15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되게 지저분한 나라입니다. 좀 어떻게 좀 말하면은 그렇지만 주변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더라도 뭐 소똥이 상당히 많고요. 환경적으로 되게 미세먼지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현재 이 인도 정부에서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기존 자동차들을 전부 다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겠다. 향후 2023년까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전기차를 그럼 만들려면 핵심적인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코발트라는 겁니다. 니켈과 코발트인데 이 코스모 화학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보적으로 이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뭐 중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만 하더라도 지금 내전 때문에 이 코발트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서 실제로 코발트 생산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코발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코스모 화학이 지금 주가 상승을 달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전기차 정말 앞으로 시장의 대세는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거의 이 30% 정도 아니죠. 300%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장 검색기에 포착된 이유도 역시나 당일 시장 이슈에 부합하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슈에 부합하고 거래량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바로 검색기에 포착됐다. 바로 검색기란 이런 당일 이슈에 포착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역시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분봉상 열어보시면 이 아침 시가부터 시작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래량들이 또 동반되는 종목들 그냥 무작정 쫓아가시기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단타 원칙들만 좀 성립된다라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모 화학 그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IT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대세 트렌드는 IT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자, 근데 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IT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당히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저런 종목들을 계속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IT주가 어렵고 너무 신고가라 무섭다라면 그러면 조금 투자 포인트를 바꿔서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 있게 제가 오늘은 실적이 동반되고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바로 업종이죠. 게임 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조가 어려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게임조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이제 월, 화, 수는 제가 매일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또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왜 게임주를 봐야 될지 그리고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의 지금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으신가요? 어떤 업종에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점점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투자 명언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IT가 대장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누가 뭐라고 해도 뻔히 보셨을 겁니다.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드렸고 실제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됐었죠? 실제로 전부 다 올라왔죠? 코오롱 인더 그리고 SKC 코오롱 PI 또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들까지 오늘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거의 지금 승률이 거의 지금 제가 지금 패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세요. 결국 IT는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제약주는 아직까지는 극과 극이죠. 어떤 종목들은 못 가지만 어떤 종목들은 글로벌 임상 신약에 대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IT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4일 동안 설명을 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IT하고 제약을 빼고 한번 보자고요. 다른 종목들 볼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던 아파트들이 지금 몇 달째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있다 보니까 건설업종들도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통신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정부는 불도저식의 통신비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사 3사가 정부 대책 중에 하나인 선택 약정 할인을 지금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안이 나오면서 전부 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보세요. 앞전에 북한에서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수소폭탄 개발에 의해서
그동안은 명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드 배치까지 이번에 완료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양국 간의 긴장감은 조금 더 극대화됐죠. 그러니 자동차 또는 유통주 또는 화장품 전부 다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내 계좌에 금융, 통신, 소비재 또는 산업재가 만약에 갖고 있으시다면 지금 종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까요? IT 아니면 제약입니다. 근데 IT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제약은요,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IT의 실적과 그리고 제약의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주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넵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넵튠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주가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무슨 일일까? 라고 아마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 8월 달 대비해서 정말 쥐시지 않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라가고 나서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쵸. 아마 구경만 하다가 놓치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샀던 종목이죠. 자, 넵튠 무슨 회사인가요? 앞전에 원래 대신밸런스 1호라는 스펙주가 합병을 하면서 상장된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인가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SNS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에서 사천성이란 게임을 이렇게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게임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게임 회사가 갑자기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넵튠 같은 경우 지난 1월 달에 바로 블루홀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블루홀의 지분 2.3%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블루홀의 바로 지식재산을 IP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5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블루홀이 바로 어마어마한 보석이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이 블루홀, 지금 넵튠이 갖고 있는 블루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현금성으로 따지면 899억 정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블루홀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게임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 자녀분들 PC방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말을 하기로는 PC방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앞전에 리니지도 이야기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게임인데요. 엄청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기 순위로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을 바로 블루홀이라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블루홀의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 현재 이 블루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넵튠이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에서 이 블루홀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텐센트라는 기업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나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벼운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넵튠,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블루홀의 지분 가치가 630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899억 정도가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게임주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은요,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따라가는 종목이고 또는 앞으로 이
출시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자, 지난 우리 10년 전 게임 산업은 상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자생력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상당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셧다운제가 나왔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는 거 또는 게임으로 인해서 폭력성이 생긴다라고 상당히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다릅니다. 바로 그동안 숨죽여 있었던 게임주들 좀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셧다운제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 규제 완화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이 게임 회사들, 우리 게임 산업이 부흥을 해야 경제가 조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정부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게임 출시에 의해서 또는 이 게임 출시가 얼만큼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따라오고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제약주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자, 바로 NC소프트라는 기업이죠. 자, 앞전에 그러니까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의 요인은 뭔가요? 바로 신작 출시 기대감입니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앞두면서 정말 이 게임 산업들 또는 게임을 하는 이런 젊은 층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던 게임이었죠. 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사실 리니지 1이라고 해서 과거에 90년대 당시에 PC 게임으로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되면서 출시를 앞두고 이 NC소프트가 바로 주가가 좀 꽤 오랫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뭐 게임 선두 업체고 게임 시장의 점유율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리니지 여러분들도 다들 혹시 아시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온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이제 뭐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좀 만들면서 상당히 인지도도 형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리니지 M이 나오면서 이 동시 접속자가 증가가 되면서 매출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역시나 주가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게임 회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실적이 뒤따라오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게임주를 공략하실 때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철수야, 어떤 게임이 곧 나오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건데 잘 모르시겠다라면 지금 이 시간을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과거에도 이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게임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2012년인데요. 2012년 때도 당시에 뭐 세계적인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든 게임들이 상당히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산업들이 잠깐 소강 상태였고 정부 정책상 셧다운제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당시에 NC소프트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게임주들은 바로 이렇게 어떤 게임이 나오고 그 게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를 설명드렸으면 이 기업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올해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라는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넷마블이라는 게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바로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는 이런 모바일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선 뜨거운 이슈로 나왔었던 기업이고, 실제로 리니지 레볼루션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공모 청약 경쟁률 역시나 상당히 뜨거웠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요. 이 넷마블 게임즈.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CJ ENM에서 물적 분할해서 좀 설립된 기업인데, 모바일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레볼루션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테라M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겠다라는 이런 발언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넷마블 게임즈, CJ ENM에서 문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테라M까지 공개가 되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할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넷마블 게임즈 조금 더 사업을 뜯어볼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넷마블 게임즈의 최대 주주, 의장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방준혁 의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가 누군지도 한번 뜯어보게 됩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이 방준혁 의장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국의 잡스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사실 우리 이 넷마블 게임즈 대표이사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금수저거나 또는 성공한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이분 상당히 흑수저 출신입니다. 서울 가리봉동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이는 지금 48입니다. 48에 이 가리봉동에서 태어난 방준혁 의장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리어카를 끌고 다녔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너무 가난해서 이 중학교도 정말 고등학교도죠.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중소기업에서 취직을 해서 근근히 좀 생활을 이어갔었는데, 그냥 이 중소기업에서 다닐 게 아니라 사업을 해보자라고 정말 갑자기 사업을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사업을 뛰어들게 됐을 때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그냥 불과 몇 명과 같이 게임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실패를 정말 많이 하셨지만 꿈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업을 어떻게든 한번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부단히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듯이 이분 역시나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게임 회사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화 배급사들을 참고해서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로 만들자라고 바로 퍼블리싱 사업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게임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게임 개발은 외주에 맡기고, 실제로 그 외주에서 개발한 게임들을 보고 실제로 성공할 것 같은 게임만 가지고 와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또는 배포를 하는 게 퍼블리싱 기업들입니다. 바로 넷마블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뛰어난 감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들만 갖고 와서 그동안 넷마블은 배급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감각적인 사업을 인해서, 이 경영 철학으로 인해서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사실 방준혁 의장이 중간에 넷마블을 CJ ENM에
지분을 매각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잠깐 회사를 그만두고 사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적자를 갑자기 기록을 했었고 이 방준영 의장이 그만두고 2006년부터 5년 동안 적자에서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오히려 방준영 회장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가져왔던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 하나로서 넷마블은 다시 게임 산업에서 부흥기를 겪었고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넷마블은 이 모두의 마블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게임 콘텐츠 하나하나가 이렇게 엄청나게 게임 회사를 실적을 성장시키고 매출을 키우고 결국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도 역시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임 컨텐츠들이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잘 분석을 한다면 관련된 게임 회사들을 찾아내시면 그런 애들이 바로 주가를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NC소프트와 넷마블이라는 게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 관심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NC소프트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넷마블은 테라엠을 공개했지만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때문에 조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게임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게임인데요. 보시면 지금 넷마블 게임즈에서 테라엠이라는 게임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액션 스퀘어에서는 하반기에 블레이드2라는 게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넥슨 GT는 지금 X라는 게임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넥슨 GT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바른손 ENA는 히트2라는 게임을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자, 따져볼게요. 테라엠 공개했지만 지금은 현재는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액션 스퀘어, 넥슨 GT, 바른손 ENA 전부 다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일 밑에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스마일게이트는 상장한 기업이 아닌데 우라노스 왜 저기에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을 넣어놨지? 이게 바로 중요하겠죠. 자, 로스트아크라는 기업,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바로 다음 화면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기대작이라고 뽑히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투자금만 하더라도 800억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게임 업계에서는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상당히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라고 점 찍어두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말 사이에 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배틀그라운드와 리니지가 부흥이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전부 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트아크를 만든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될 텐데 비상장이죠. 네, 그러면 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어떤 기업인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제가 지금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스마일게이트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오늘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점이고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의 기대주인 게임주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주제가 게임이라서 더 재밌게 들은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넵튠,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 이외에 하반기 출시가 예정돼 있는 게임도 게임 리스트도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강의 이어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넷게임즈도 그렇고요. 넵튠, 넥슨 GT 현재 지금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못 보셨다가 뒤늦게 발견하시고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게임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잡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늦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될 만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일게이트라는 기업이 이번에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바닥권에서 선침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급등전에 있는 이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상 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꼭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은 일교차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